자, 4.19 혁명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시위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었다. 여기까지 공부했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3.15 선거는 불법 선거다.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즉 김주열 군의 죽음 이르게 한 그런 사람들 찾아내서 책임자를 처벌해라. 이런 구호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시민과 학생들은 이승만 정부의 바로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바로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4.19 혁명이 그러면 갖는 의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4.19 혁명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적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의의라고 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4.19 혁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승만 정부의 이승만의 독재에 바로 반대하고, 그치? 그 다음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그치?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겠죠. 바로 또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은 학생 중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 그대로 또 이런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지식층, 굉장히 배운 사람들 쓰던 대학 교수들까지도 바로 이 학생들을 지지하며 정부에 항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위가 더욱 거세지자 이승만은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라고 불러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라고 해서 바로 하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이때 바로 유명한 연설, 4.19 혁명 이후에 자신이 하야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원한다면? 웃기고 있네. 독재를 몇 년간 했는데 지금 거기서도 무슨 국민을 팔아먹어. 그렇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이렇게 물러나고 어디로 떠나냐? 하와이로 망명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승만 박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인 또한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아마 하와이에서 쓸쓸히 죽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시민들은 결국 이 4.19 혁명이 결국 성공한 것이죠. 맞아요. 네, 바로 4.19 혁명이 결국 성공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면서 바로 사회혼란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이후 국민들은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치? 공정한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을 뽑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도 처벌하고, 맞아요. 또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이랬던 사람들도 처벌하고, 그 결과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결국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4.19 혁명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민주적인 절차, 그치? 토론도 하고, 그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선 정권은 바로 누가 바로잡아야 된다? 국민 스스로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치? 라는 것을 얻게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참여했을까라는 거죠. 그쵸? 정말 대단하죠? 시위에 참여한 초등학생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4.19 혁명 당시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당시에는 국민학생도 시위에 참여했다. 특히 수성국민학교 전한승 어린이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수성국민학교 학생들은 거리로 나가 부모 형제들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부패한 정권에 맞선 초등학생들의 용기를 얻은 시민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까지 바로 4.19 혁명에 참여했다는 정말 대단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공립 4.19 모지는 서울 강북구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 쓰기. 강명희 학생의 시를 읽고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써봅시다. 나는 알아요.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놀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무자비한 그런 소리겠죠. 아침 하늘과 저녁노른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빠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오빠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의 뒤를 따르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4.19 혁명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민주주의를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면 유명한 말이 있죠. 저번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그치? 바로 민주주의는 결국 피를 먹고 성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가 있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